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축극락으로 저희 다시 모였고요. 오늘도 두 분, 미남 젊은 건축가 두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언제까지 저에게 들을 수 있을지. 관리만 하시면 뭐 요즘은 포에버도 가능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마르세유로 가볼 생각입니다. 오. 네. 네. 마르세유에 있는 아파트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그동안 아파트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아파트 얘기를 하면서 또 나왔던 인물들이 또 나올 거고요. 네, 그만큼 이제 그분이 건축계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하고 계신 분이고 요 유니떼 다비타시옹이라는 건물은 건축학과를 나왔다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만한 되게 유명한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죠. 아파트 노래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네,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아들이 계속 요새 저걸 중얼거리고 다녀가지고 귀에 맴돌고 있는데 아들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저걸 하더라고요. 저걸. 네, 되게 멜로디가 단순하니까. 그 유니떼 다비타시옹은 저게 이제 그 불어 발음이고요. 영어로 하면 피테이션 이제 같이 모여 사는 주거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집이고 되게 거친 노출 콘크리트로 외장에 뭐 알록달록한 색을 각 집마다 이렇게 입힌 모양이고요. 평론가들은 이 집이 인류 최고의 집합주택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욕을 들어 먹었던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맞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엄청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에펠탑도 네, 그렇죠. 대표적이죠. 대표적인 네. 것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요. 이 집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이고요. 요거는 1945년에 설계를 착수한 45년이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그 해에 착수해서 7년 동안 이제 설계와 공사 기간을 거쳐서 52년에 준공을 한 그런 집이고요. 저런 공동주택도 역시 이제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하나의 건축 양식인데 저런 공동주택이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 폐허가 된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더 좋은 환경에 수용하고 그분들을 이제 케어해야 되냐 이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건축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일련의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이 집도 탄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설계하신 분은 이분이고요.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분인데 이제 르꼬르비제라는 이제 되게 유명한 건축가고 이제 네. 건축계에서는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위치를 자리하고 있는 분이고요. 혀를 내밀면 비슷할까? 네. 머리를 심고 네. 혀를 내밀. 그래서 이분이 설계한 걸 간단히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 집은 유니떼 다비타시옹보다 더 유명한 모더니즘 건축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빌라사부아라는 집이고요. 건축 학도들은 이 집을 보러 프랑스를 가기도 하고 네,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전 선생님 가보셨죠? 네, 저기 프랑스 파리에서 한 30분 정도 서울로 치면 서울에서 뭐 고양시나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가면 볼 수 있고 네. 그 학생증이 있으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번에 여름에 파리를 가는데 저기를 한번 들려봐야 되겠네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뭐 그닥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집인데 그 당시에는 이 르꼬르비제라는 사람이 자기의 건축 철학을 거의 집대성한 집이라고 평가를 받는 집이고요. 네. 우측에 보시면 레고가 이제 있네요. 레고 아키텍처에서도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 제품이 나온 네. 그런 되게 유명한 집입니다. 빌라사부아만큼 유명한 이제 롱샹 교회라는 이것도 프랑스도 있는 여기도 가보셨나요? 여기도 가봤습니다. 안 가보신 데가 영영 없는데. 씨는 건축학자죠. 대중교통으로 가긴 좀 어렵고. 네. 네. 이제 같은 사람이 설계했다고 약간 좀 믿기 어려운 건축 어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이것도 르꼬르비제의 되게 유명한 대표작 중에 하나고 국회 말씀드릴 때 인도에 있는 찬디가르에 있는 국회의사당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거친 콘크리트면 그리고 저 왼쪽 측면에 보이는 그리드로 되어 있는 저 인면 좀 깊이감 있는 인면이죠. 해가 내리치면은 약간 그 그림자가 처진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고 다비타시옹 얘기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자까지 봐라라는 뜻이죠. 이제 르꼬르비제가 이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은 삶을 위한 기기다라는 이 선언을 하셨죠. 르네상스나 고전 건축에서는 건축은 이제 예술의 한 영역 혹은 신의 영역, 종교 건축에서 되게 고귀하고 상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런 거 다 됐고 건축은 인간의 삶을 위한 기계적 도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이런 기능주의 혹은 국제주의 그런 모더니즘 사조에 되게 유명한 말이 됐죠. 19세기 말의 출생인데 이 그림은 상상도예요. 샤를 프리에라는 철학자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동주거의 모습을 상상도로 그린 거죠. 전 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샤를 프리에를 찾아보면 더 재밌어요. 이분이 그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철학자 중에 한 명이고 프랑스에서
사회주의 철학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역설을 하신 분이고요. 네. 이거를 만든 이유는 이제 전통적인 가옥을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나의 큰 그 울타리 안에서 공동주택 주거 안에서 근데 이제 르꼬르비제가 이 샤를 프리에라는 그 사람의 철학을 굉장히 매료가 됐었나 봐요. 저런 집을 통해서 사회를 계몽하고 요새 계몽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엄이 아니라 아파트로서 이제 사회를 계몽하고 네. 되게 깨끗한 환경에서 이제 긴밀한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 집안에는 깨끗한 물도 공급이 되고 중앙 난방도 되고 가스 등도 있고 뭐 포장된 보행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를 좋게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르꼬르비제가 그거에 이제 매료가 됐던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르꼬르비제가 이 두 개에 꽂혔어요. 젊었을 때부터 건축가가 되는 과정에서 이 두 개에 되게 꽂혔는데 설에 의하면은 르꼬르비제 저 사람이 이제 원래 건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스위스 태생인데 이제 프랑스로 국적이 바뀐 분인데 미술을 하려다가 그 20살에 87년생인데 자료를 찾아보면 1907년도에 이탈리아를 여행을 하면서 왼쪽에 있는 게 수도원이에요. 그 수도원에 가서 내가 해야 될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저곳을 여러 번 방문해가지고 자기의 건축적인 그 이론과 철학들을 정리하게 되는 되게 중요한 곳 중에 하나고요. 영감을 받는 곳이군요. 네. 이태리가. 그리고 오른쪽은 두 분 타보셨나요 혹시? 네. 네. 크루즈? 부럽습니다. 이제 크루즈가 보면은 안에 다 있잖아요. 네. 뭐 화장실, 뭐 연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스링크도 식당, 있죠. 자, 저 안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네. 딱 집대성돼가지고 딱 하나의 세트로 작은 이렇게, 도시. 예, 작은 도시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거에 완전히 이제 매료가 됐던 거죠. 사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수도원부터 말씀드리면 이 르꼬르비제가 텍스트처럼 나는 이제 노동자 집합주택을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그곳에 발견했다. 그 당시 이 아파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혹은 학계의 많은 이론과 생각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발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토스카나의 한적한 시골에 있는 마치 현대도시를 본 것 같다. 왜 그러냐 봤더니 여기 이제 그 수도원의 평면도예요. 평면도 보면은 위에는 각 수도사들이 각각 개인이 지내는 방들이 편복도를 통해서 네. 쭈르륵 이어져 있고 아래는 공동 식당이라든지 예배당이라든지 이런 그 수도사들이 필요 시설들이 아래에 집약돼 있고 각 개인의 수도사들이 자기 방을 이제 편복도를 통해서 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이제 화장실, 그 개인의 삶이 완전하게 이제 영유가 되는 개인만의 공간이 이렇게 쭈르륵 있는 거죠. 우리 흔히 아는 아파트의 그런 구성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네. 주민 편의 시설들이 되게 잘 돼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을 들어간 순간 자기만의 세상이 펼쳐지는 누구로부터 이제 프라이버시도 침해받지 않고 그런 아파트의 되게 이상적인 삶을 저기서 발견을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저게 되게 획기적인 보였던 것 같아요. 저 르꼬르비제한테는. 저렇게 얘기 들으니까 정말 크루즈랑 똑같네요. 네, 네, 비슷하다고 볼 수 방이 있죠. 딱딱 여기서 한 끗 벗어나면 교도소가 되거든요. 교도소도 똑같고. 그렇죠. 교도소는 더 드라마틱하게 더 이렇게 아예 그렇죠. 못 나가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다가 화장실이 내부에 있지 않고 양동이 같은 것만 있나요? 아니 안에 저 개인의 방에 네. 뭐 화장실도 있고 각 개인의 간단한 주방도 있다고 그러고요. 수도원은 그렇군요. 네, 작업실, 기도실, 저 안에 이제 개인의 이제 집이니까. 네네. 네, 심지어는 복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네. 저런 거에서 이제 르꼬르비제는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를 캐치를 한 거죠. 유라사 설명을 드리면은 네. 다비다 지형이랑 딱 비교하면 좀 생긴 것도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각 객실들이 쭈르르 위에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주민 공동 시설들이 어떻게든 들어가 있겠죠. 혹은 요람선으로 치면 공동 공간이 어떻게든 잘 들어가 있겠죠. 수영장도 있고. 네.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수영장도 있고요. 이 집도. 르꼬르비제가 건축을 향하여라는 책을 자기가 쓰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은 새로운 정신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여객선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건축의 정신이다. 최고의 모델이라고 자기는 이제 확신하고 평생 주창하게 되죠. 그 연장선상에서 예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은 오른쪽에 있던 이제 르꼬르비제가 도시계획도 해요. 근데 저거는 이제 현실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파리에 구시가지를 다 밀고 저런 고층 건물들을 쭉 고층 아파트죠. 아파트를 여러 개 세운 다음에 각 동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 다 밀어놓고 높은 밀도로 올린 다음에 나머지 도시의 빈 공간에는 녹지를 넣자. 와, 저거 지금 요즘 우리나라랑 진짜 네, 아파트 단지랑 똑같은 네. 비슷하죠. 네. 압구정동에도 저렇게 꽂으려고. 잠실에 가면 비슷한 것도 있고. 네. 그 르꼬르비제 생전에는 완전 획기적인. 네. 네.
획기적이었으나 실현은 못해요. 저 아이디어를. 그 후에 이제 저 아이디어가 굉장히 계속 회자되고 도시 계획 쪽이라든지 아니 건축 쪽으로 회자되는 아이디어이기도 하죠. 본격적으로 유니테 다비타시옹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945년도에 설계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가는 운도 좋습니다. 이제 프랑스 정부 장관이 이 르꼬르비제한테 연락을 해요. 설계를 해달라. 와. 요새 같으면 수의계약이죠. 요새 같으면 바로 감사 대상인데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르꼬르비제가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총 17개층 높이고 350가구가 이 집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 셀들이 이렇게 색깔별로 있고 중간에 이렇게 세로 창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저기가 이제 상점가로 7층에 상점가로라고 있는데 네, 그거를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빨간색 그 흰색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친 셀이 하나의 집입니다. 위로 긴 거를 보면 짐작하시겠지만 복층 구조예요. 네. 근데 이제 르꼬르비제가 이거를 되게 난 사람인 게 아우 네 감사합니다 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걸었구나. 나한테 어떤 참견하지 마라. 심지어 법적 규제도 난 받지 않겠다. 와. 예,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해보고 싶으시구나. 네. 예, 이게 르꼬르비제 58세 때 이 연락을 받았으니까 뭐 사실 안 해도 난 상관없어 뭐 이런 마음을 했겠죠. 지금 저희 같았으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겠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정부 일이다 보니까 쉽게 진행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막 땅도 여러 번 바뀌고 4번인가 바뀌고 뭐 해가면 계속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10번이 넘는 수정 작업을 했다고 하고 지금은 한 동이지만 저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3개 동으로 나눠가지고 계획됐다고 합니다. 전 3번 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평면도를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흔히 보는 오피스텔 평면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평면상에서 보면은 아까 수도원에서 봤던 벽도가 있고 각 개인의 방들이 복도로 이렇게 벽렬로 쭈루루 연결된 평면만 봤을 때는 되게 효율적인 평면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단면이 되게 재밌는데 단면도를 보시면 건물 이렇게 자르면은 아까 복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복층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란히 돼 있는 게 아니고 저 옆에 그러네.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이 한 집, 파란색이 한 집이에요. 그래서 기획자랑 니은자가 이렇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가운데 공동 통로가 있는. 재밌다. 두 분이 하셨던 작품 중에도 저 비슷한 느낌의 집에 있었잖아요. 비슷하다기보다 저기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가져가게 되죠. 이 집에서. 네. 더 자세히 도면을 보면은 1번을 통해서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왼쪽 집은 2층에서 진입을 해서 1층으로 내려가는 구조고 오른쪽 집은 1층으로 진입해서 더 넓은 2층으로 올라가는 구조고 네. 저런 집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집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도가 한 개층마다 한 개씩 생길 수밖에 없는 복도를 최소화했네요. 복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그저 복층 구조를 만들고 저 진입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히 보면은 요런 이제 평면이고요. 안에 네. 저런 세장한 그 집 평면에 각자의 필요한 공간들을 쭈르륵 늘어놓은 공간이고 되게 재밌죠. 좁고 세장하지만 저런 로프트 형식의 어떤 복층 구조도 있고 네. 요새 협소주택 같은데도 구해줘 홈즈 같은 데 보면은 네. 인기 많은 데가 오피스텔인데 이렇게 복층 구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구조를 이때부터 벌써 이분은 했던 거죠. 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집에 약간 이곳저곳을 좀 사진으로 보고 좀 둘러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이 집이 또 되게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1층에 보시면은 저렇게 필로티로 붕 떠 있어요. 마치 배가 이제 대지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예. 근데 그런 느낌을 주려고도 했었고 일단 이 집이 요 동네에서 너무 이곳과 저곳을 가로막지 않고 1층은 동선이 통과되고 위에서부터 거주민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던 거고 네. 저기가 7층인데 새로 창살이 있는 공간은 상점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같으면 CU나 뭐 그런 것도 편의점들이 있었을 테고 뭐 미용실 요새 말하는 근린 생활 시설들이 많이 쭉 있었던 계획이 되겠죠. 간판은 없네. 간판이 없어야 미려하죠. 맞아요. 네. 그런 상점가로가 이 거주민들만에 쓰는 게 아니라 르꼬르비제는 주변의 마을 사람들까지도 좀 쓸 수 있게 이 외부 계단을 통해서 7층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별도 동선을 만들어줬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잘 이용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건축가 이상에서 끝나긴 했지만 보통 상가 도로라고 그러죠. 네. 상가를 공중에 끼워넣어가지고 저 상점 가로가 이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그리고 저기를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 저층부로 와야 되니까 이 주변이 슬럼화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옥상에 가면은 수영장도 있고요. 이렇게 헬스장도 있고
의료시설도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달리기 트랙도 있고 유치원, 체육관, 뭐 노천극장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그 유람선에 있는 모든 그냥 근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옥상에 다 때려박아가지고 또 이 주위가 마르세유인데 지중해가 보이는 곳이래요. 멀리 이제 좋은 경치를 보면서 이제 운동을 할 수도 있는 예, 그런 광경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찾았는데 유치원이 있었다는 증거죠. 학생들이 그러네요. 나와가지고 옥상에서 노니까 애들을 적당히 잘 가둬놓는 것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옥상에서 잘 가둬놓고 애들이 가봤자 옥상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시설도 되게 필요했겠죠. 네. 그리고 이런 굴뚝도 있고요. 그때 예전에 이제 국회의사당 찬디가를 보여드릴 때 동그란 원통 굴뚝이 있었는데, 저기 원자력 발전소냐고 이제 그 얘기 하셨는데, 이런 굴뚝인데 이것도 이제 유람선에 있는 연통같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차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설비로 좀 풀어냈고요. 네. 그리고 이 르꼬르비제가 되게 친환경적인 어떤 이슈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인면에 대한 스케치인데요. 인면 설계에 되게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게 전 직원이 몇 달을 걸려서 저기 스터디를 하고 도출한 어떤 결과물인데 창살이라 그러죠.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데 이 개방 발코니를 하게 되면은 실내 발코니와 거실을 경계를 짓는 창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다 바깥으로 밀려 나와 있는데 그게 한 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하나의 차양 역할을 하면서 아하.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돌아가면서 그림자를 지게 되고 네. 집안에는 이제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니까 냉방부가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네, 저걸 이제 브레이 솔레유라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라졌죠 이제. 그놈의 발코니 확장법 때문에. 그러니까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쓰겠다고. 맞아요. 그런 것이 사라진 건데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적용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거고요.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지만 그런 것들이 냉방부하를 저감하는. 네. 사실 제가 이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전 찾아봤더니 그 논문에도 되게 많아요. 개방 발코니가 실내 냉방부하를 얼마나 줄여지는지에 대한 그런 실험적인 논문 결과도 되게 많고요. 네. 네. 건축적으로 좋은 게 해가 돌아가면서 그림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저 건물이 하루 종일 똑같은 표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약간 좀 어두웠다가 어떨 때 밝았다가 이제 그거를 더 극대화하게 해주려고 저런 여러 가지 색들을 쓰지 않나. 네. 네, 뭐 그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네. 저 거친 콘크리트 마감 르꼬르비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름을 붙였다 그래야 되나요? 처음으로. 네, 원래는 철골로 지으려고 그랬대요. 이제 르꼬르비제가 네. 요새 좀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로 이제 그거를 철골로 짜와가지고 레고를 쌓듯이 저거를 짓고 싶었는데 그 당시 종전 이후에 그거를 받쳐줄 산업 시스템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를 하게 되고 네.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런 거친 마감의 콘크리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에 역시 대가는 뭔가 다른 게 저걸 실패로 보지 않고 저기 하나의 건축 표현 기법, 질감의 표현 기법으로 혹은 재료의 표현 기법으로 정신승리? 네, 우리도?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학교 때 못 배웠는데 네. 네, 베통불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콘크리트 표면 마감 처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되게 굉장히 거친 노출 콘크리트 기법이고요. 네. 전 중목인 줄 알았어요. 네, 저게 이제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무늬가 저렇게 나온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멋있기만 한데 가까이 당겨보면 사실 엄청 거친 집입니다. 보면은 저런 거푸집들이 그냥 보이기도 하고. 네. 사실 저희 회사 작품 중에서도 멀리서는 프리티컨데 가까이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런 집도 있거든요. 네, 뭐 하여튼 네. 이 집도 뭐 가까이서 보면은 되게 거친 집이고요. 아까 상점가로 말씀드렸는데 상점가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실내 봤을 때 상점가로도 두 개 복층으로 해가지고 어떤 개방감도 확보하고 2층에서 이렇게 뭐 미용실이 있다 그러면 미용한 광경들이 보일 수 있게 가운데를 네. 통로를 뚫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체 17층 건물 중에 7층, 8층에 요거를 집어넣었던 거죠. 이거는 각 호실로 들어가는 네. 복도의 풍경이고요. 좋다. 복도도 넓고. 네. 네. 이게 약간 뭐 조명의 효과 혹은 재료 효과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약간 폐쇄적이긴 하죠. 근데 약간 저런 분위기가 사실 우리나라 그 아파트 뭐 오피스텔 가면 비슷하게 사실 조명이 그냥 하얀색일 뿐이지. 네. 뭐 크게 별반 다를 거 없는. 사실 이웃을 만나면 되게 어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공간이죠. 부끄러워지는. 네. 실내 공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집은 넓은 1층으로 들어왔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의 집을 1층입니다. 여기 이제 발코니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네. 방문하실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이 일부는 호텔로 쓰고 있고요. 요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비싸다고는 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우리나라랑 여기 복층 구조잖아요. 네. 저거를 다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넓게 쓰려고 2층을 바닥을 넓혀가지고 네. 실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넓은 공간에 대한 욕망은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이 집의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이 그 당시에 엄청난 욕을 먹었죠. 새로운 거 하면 그렇죠. 네, 욕을 먹게 돼 있는데 제일 많이 욕을 먹었던 게 이제 시기죠. 다른 건축가들에 대한 왜 쟤만 법규를 아하. 네, 그렇죠. 봐줘. 특혜죠. 네. 오, 그러네요. 저라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법규 안 지키면 저런 거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런 폐쇄적인 복도라든지 너무 밀도가 높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악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350호가 살긴 사는데 사실 이게 대지에서 띄워져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주변 마을이랑은 너무 괴리돼 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단지처럼 네. 그 울타리 둘러치고 아무도 못 들어게 하는 우리나라 단지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뭐 그런 비슷한 류의 욕을 먹기도 했고요. 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전원 생활에 대한 아직까지 사회적인 되게 로망이 되게 높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이 집이 너무 파괴하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한 논란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마르세유에 있는 밑에 다비타시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비슷한 구성으로 5군데가 더 지어져요. 네, 그러니까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근데 이제 이 집을 제일 처음에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집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네. 갑자기 끝내면 오늘 얘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욕했던 사람들의 이제 논리는 이거죠. 밑에 다비타시형이 결국 고층 아파트고 비인간적인 환경을 만든다. 사실 유람선 크루즈가 되게 좋다고 하지만 거기에 평생 살라고 하면 엄청 답답할 거예요. 사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결국 이건 실패한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욕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저 위니테 다비타시형이 우리나라로 특히 이제 고층 아파트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되죠. 이제 단지화가 돼가지고 정말. 더 단순하고 네. 더 효율적이고 네. 최대한 따닥 많이 붙어서 사업성을 따지기 위해서. 네. 근데 사실 저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게 없다면 저 사업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이제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고층 아파트는 성공한 삶이죠. 이제 아파트 한 채를 얻기 위해서 맞아. 이 아침부터 이렇게 출근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그래. 사진도 찍어야 되고. 네. 사실 이제 아파트가 거주의 공간이라기보다 황금성이라 그러는데 이걸 언제 다시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있냐. 그것만 이제 생각하는. 네, 그렇게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착됐고요. 다시 한번 위니테 다비타시옹의 그때 한번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아파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건축학은 인문학이다. 그러네요. 저 안에 명과 암이 다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고층 아파트 이것이 과연 옳은 삶일까 이런 고민은 다들 하면서도 저 돈을 못 벌어요. 황금성 때문에 거기서 그냥 사는 확실한 건 아파트가 편하긴 하죠. 그렇죠.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만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아파트가 좀 다양해질 필요는 있다라는 거에 대한 좀 그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꼭 멋있는 아파트 설계까지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